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 강의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 직선의 방정식 쪽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앞에도 뭐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점과 기울기를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공식화할 것이냐 그런 것도 했고, 뭐 y절편 x절편 그럴 때도 했고, 그 다음에 또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이런 것도 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공식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문제의 뜻만 잘 이해하면은 공식을 모르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얘를 이렇게 고친 다음에 공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가 2,4를 지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m값이 변하더라도. 물론 알고 있어야 잘 보이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요, 공식을 안 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증명을 좀 할 거고요. 자, 뭐냐면 여기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일반형으로 써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한 점 P를 잡을 거예요. 그걸 x1, y1이라고 할 겁니다. 자, 점 P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P에서 직선 L에 수선화 발을 내린 다음에 이 수선을 내린 수선의 길이, 즉 PH,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P에서, 여기도 이름 줄까요? L이라고. L까지의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리는 수직으로 내려간 거죠.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지금부터 만들겠다는 건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D라고 부르면, D는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의 x1 더하기 b의 y1 더하기 c, 절대값 닫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조언을 하겠습니다. 이 공식은 유도 과정을 몰라도 됩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유도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유도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게 문제에 더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도 과정을 다 기억한 다음에 공식을 암기하는 게 좋은데, 이 문제에는 결과만 암기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유도는 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도 증명이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증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증명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너무 찜찜하지, 그지? 그래서 증명을 할 건데, 이 증명에 쓰이는 좀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잘 봐두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지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직선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뭐 2x-3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고, 여기에 어떤 점, 예를 들어서 뭐 1,-3이 있다고 친다면 여기서까지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 아마 이렇게 구할 거야. 먼저 1,-3을 지나고 얘랑 멀은 수직인 직선을 찾을 거예요. 그럼 얘의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얘는 기울기가 -3분의 2겠지. -3분의 1을 기울기로 갖고 1,-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구할 거야 또. 그리고 이 교점과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겠지. 이해되지?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여기서 그대로 문자를 가지고 하면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산해보면. 이게 숫자로는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기울기 얼마야? 넘긴 다음에 생각하면 3분의 2라는 거 보이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3분의 2가 될 거고요. -3분의 2에 x-1 빼기 3입니다. 맞죠? 1,-3 지나니까. 되겠지? 정리하면 얘는 3y는 -2x 플러스 2가 되고, 양쪽에 상분수 -9니까 -7이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x 더하기 3y 더하기 7은 0이라는 직선이 돼요. 누가? 얘가. 그지?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이 만나는 점 뭐 할 수 있어? 연립방정식 풀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숫자로만 해도 여기 구하는 게 좀 귀찮아집니다. 분수로 나오면 더 귀찮을 거고요. 근데 문자로 돼 있으니까 이걸 다 하려면 얼마나 귀찮겠어.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되는데 이 과정대로 증명을 하긴 할 겁니다만 직접 교점을 구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부터 잘 봐봐.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H0에, 아니 H의 어떤 뭐를,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는데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일단 이걸 나는 X0, Y0라고 두겠습니다. H라는 점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직선 L의 기울기를 한번 볼게요. 직선 L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B분의 A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P와 H를 연결한 이 PH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얘랑 곱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역수를 취해주고 부호도 바꿔줘. A분의 B가 된단 말입니다. 되겠죠? 그런데 이 A분의 B가 뭐냐면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니까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X1 마이너스 X0분의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Y0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되겠지? 되겠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가 중요해. A분의 B가 얘분의 A란 얘기는 X0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0와 Y1 마이너스 Y0에 B가 A 대 B란 얘기거든? 그렇지? 그리고 이 얘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X1 마이너스 X0는 AK고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Y0는 BK다. 이렇게 비례상수 K를 도입해서 A 대 B니까 얘가 AK, 얘가 BK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X0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 마이너스 AK가 되고요. Y0는 뭐가 되냐면 Y1 마이너스 BK가 됩니다. 자, 우리는 X1과 Y1 그리고 X0, Y0의 관계를 찾았는데 이게 좌표를 구한 건 아니잖아 아직. 맞죠? 그렇죠? 자, 이 다음에 하나를 더 할 거야. 뭘 더 할 거냐면 이 X0, Y0가 어디 위에 있어요? 바로 이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선 L에다가 Z를 대입하면 AX0 더하기 BY0 더하기 C가 0이다. 이게 만족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X0하고 Y0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대입해보면 A의 X1 마이너스 AK 더하고 B의 Y1 마이너스 BK 더하기 C는 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계속 써볼게요. 계속 써보면은요. 자, 이렇게 됩니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고요. 요 놈하고 요 놈은 나중에 써줄게.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A제곱의 K, B제곱의 K인데 넘겨버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얼마다? K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럼 이 K라는 건 뭐냐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뭐가 되는데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되게 비슷한 식이 나왔어.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K가 아니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바로 PH의 길이입니다. 그럼 PH의 길이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놨으니까 PH의 길이를 루트를 사용해서 쓰면 얘가 루트 뭐가 되는데 X1 마이너스 X0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Y0의 제곱이 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X1 마이너스 X0를 AK, Y1 마이너스 Y0를 BK라고 썼기 때문에 얘가 AK이고 얘가 뭐예요? BK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루트 안에 A제곱에 K제곱 더하기 B제곱에 K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뭐가 됩니까? K의 제곱이 됩니다. 되겠어요? 근데 K가 뭐라 그랬어? 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 K의 제곱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의 제곱을 위의 식으로 대입을 해주면 얘는 루트에 가로 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곱하기 K를 제곱한 걸 거니까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전체에 뭐가 될 거고 제곱이 될 거고 위에는 제곱을 할 거니까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전체의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제곱할 걸 절대값 붙여도 되겠지? 얘네들은 사라질 겁니다. 하나씩. 남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되는데 분모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분자는 지금
제곱과 루트를 같이 없애주면은 안에 있는 것만 그대로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과서는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잖아. 교과서 수준. 그치? 교과서는 문제는 쉽지만 이런 어떤 증명 같은 게 있으면 다 소개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증명은 선생님은 알아두길 권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다시 하기 되게 싫잖아. 물론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이런 걸 다 다시 해보는 게 좋아. 다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돼. 어떤 걸 알게 돼? 아, X로 Y제로를 직접 구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비례상수로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구나. 이런 것도 뭐 배우게 되고요.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 공식이지만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사실 다른 공식은 꼭 암기할 필요가 없대. 바보 같은 놈.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정확히는 증명 과정을 모르고 암기만 해도 되지만 증명 과정을 알면 더더욱 좋다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를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우리가. 암기하시고.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x와 y의 개수의 제곱을 더한 거에 루트를 씌우고요. 이건 막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지. 그리고 위에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에 이 점을, 사실 이걸 대입할 수 없죠, 원래는. 대입하면은 0이 아닐 테니까. 근데 이 점을 어떻게 해서 대입해서 얻은 값을 위에다가 절대값 씌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 문제 2-9번을 풀겠습니다. x축의 점 P에서 두 직선 요놈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x축 위의 점 P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이 P라는 것을. x축의 점이니까 x, 0으로 나타내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런데 습관을 좀 들이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x가 아닌 다른 문자를 쓰세요. 왜냐하면 이걸 x, 0이라고 치면은요. 이 P는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데 이 x랑 이 x랑 막 헷갈린단 말이야. 똑같은 x가 아닌데. 그래서 x좌표 다르게 써주자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고 했죠? 그럼 각각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첫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는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안에 뭐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1 분의 k, 0을 대입하면 2k 0, 2k 플러스 1이 되고 절대값이 되겠죠.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두 번째 식은 루트 안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2지만 제곱하면 2죠. k, 0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절대값의 k-2가 됩니다. 지금 분모는 루트 5로 다 똑같으니까 없애버릴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절대값 2k 플러스 1은 k-2를 풀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2k 플러스 1은 뭐일 때? k-랑 같을 때. 아니면 2k 플러스 1은 2-k랑 같을 때. 자, 이 두 가지를 풀어주면 얘기 끝납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점 5,3에서의 거리가 2라 그랬습니다. 이 점에서의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대. 그리고 추가로 점 2,1을 지난대.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되겠지? 자, 일단 점 2,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기울기는 모르니까 y는 m에 x-2에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공식을 왜 외워야 되는지 알겠어요? 예,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문제가 풀릴 거 아니야? 뭔가 시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놓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할 겁니다. 보세요. mx-2m이죠? mx-2m 넘기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이게 지금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거리가 얼마래? 5,3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2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거리 공식을 써보면 거리 d는 뭔가 좀 버벅거렸죠? 거리 d는 자, 루트에 얼마가 되고요? m제곱 플러스 1 분의 5,3을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5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의 절대값. 이게 얼마가 되도록 해라? 2가 되도록 하라는 거고, 넘겨서 정리하면 이쪽은 3m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절대값. 맞죠? 되죠? 이퀄 뭐가 돼요? 2배의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제 양변을 제곱하면은요, 3m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4의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이 2차 방식을 풀면 m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 두 개를 답을 쓰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직선의 방향식을 이렇게 놨잖아. 근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는 직선과 차이가 있었죠. 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식이지만 얘는 x축의 수직인 이러한 x는 k꼴의 직선을 나타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얘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순간 이런 수직인 직선은 얘가 나타낼 수 없는 거지. 근데 문제가 만약에 여기 5,3이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리가 얼마인 직선이? 거리가 2인 직선이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했을 땐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점 2,1을 지나기 때문에 2,1이 어딘가에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수직이 된다면 이 직선의 방향식은 x는 2가 될 텐데 그때는 이 길이가 2가 아니라 3이 될 거니까 실제로 거리가 2인 거 중에선 이런 게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 2,1이 아니라 3,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얘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번엔 y는 m의 x-3 더하기 얼마?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mx-y 3m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어. 여기서 5,3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뭐가 되는데 절대값 5m-3이니까 2m-2가 됩니다. 요 놈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m-2의 제곱은 4의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렇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면은 m제곱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n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와요? 1차 방정식이 나와요. 실제로 풀어보면 마이너스 8m 플러스 4는 4가 나와서 뭐니 이거? 예, m은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y는 1. 근데 실제로 그려보면 여기가 5,3이고 만약에 여기가 3,1이라면 이때 직선은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2고요. 이 길이가 2예요. 지금. 왜? x좌표 차이가 2니까. 근데 이런 직선이 안 나왔지. 지금 이 풀이에서.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애초에 얘는 x는 3이라는 이 직선을 나타낼 수가 없는 꼴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수직인 경우가 있는지는 따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점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y는 m의 x-2 더하기 1로 둔다면 이렇게 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혹시 이런 경우는 없을까? 여기가 5,3이고 여기가 2,1인데 이런 직선이 나오는 경우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생각해봤더니 이 직선은 거리가 3이니까 거리가 2인 건 이런 꼴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꼴만 풀면 되겠구나. 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10번.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 공식을 선생님이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발끈 공식이라는 걸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오늘 강의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신발끈 공식 같은 건 쓰지 마시고요. 얘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자, 그릴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립시다. A가 얼마고 4,7이고요. B가 얼마고 1,1이고 그 다음에 C가 얼마야? 8,5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뭐 박스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중학교 때나 많이 하던 짓이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스마트하게 풀어보자고. A에서 우리가 BC에다 뭐를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걸 우리가 높이라고 보고 BC를 밑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BC를 지나는 직선을 먼저 구합니다. 1, 8, x가 7만큼 증가할 때 y가 4만큼 증가하니까 y는 기울기가 7분의 4이고 1,1을 지나니까 x-1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요 놈을 다시 정리하면 7y는 4x
마이너스 4 플러스 7 이렇게 될 거고요. 요 놈은 4x 마이너스 7y 그 다음 더하기 얼마? 3은 0이다. 자, 요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직선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4,7까지의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분의 4,7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4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얼마다? 3.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높이를 계산한 다음에 밑변의 길이 높이 이렇게 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0번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자, 디테일한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자, 두 개의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이 문제 갑자기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점이 있어요. A하고 B가. 근데 A가 2,3이고 B가 얼마야 지금? 6,1인 상황이잖아. 그럼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실제로 뭐가 되냐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이거 언제 배운 거냐면 중학교 기하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니까 먼저 AB의 중점을 잡아요. 2,3이고 여기가 6,1이라 그랬으니까 중점의 좌표는 X좌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4, Y좌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 그리고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데 X가 4만큼 증가하죠. Y는 2만큼 감소하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기울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2고요. X-4 플러스 2라고 풀 수도 있는데 이거는 두 개의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2,3이에요. 그리고 B가 얼마예요? 6,1입니다. 우리는 둘 사이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고 싶은 거니까 어떤 점 P가 거리가 같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랬어요. 항상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린 뭘 구하면 되는 거야? x, y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PA와 PB가 같다는 거니까 PA와 PB가 같아. 그럼 PA의 뭐와? 제곱과 PB의 제곱도 같을 수밖에 없겠지? 제곱을 하는 이유는 루트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퀄 뭐가 됩니까? 예, x-6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쓰고 여기서 정리를 해서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건 xy에 대한 1차식이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직선이 될 겁니다. 여기서 구한 직선이랑 같은지 체크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두 개의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도 좀 배경 지식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점 A와 B가 있을 때 이 상황에서 PA는 PB를 만족하는 즉 두 개의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점은 A와 B의 수직 이등분선이 돼요. 그렇겠지? 잡아보고 연결해보면 뭐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에서 밑변에 내린 수선을 밑변에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AB의 수직 이등분이 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직선이 있을 때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다시 말하면 이걸 LL'이라고 했을 때 P에서 L까지의 거리와 누가 같아질 때? P에서 L'까지의 거리가 같아질 때 그러한 점 P는 뭐가 되냐면 생각을 해보면 P라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니까 같다는 얘기니까 이러한 P의 자취는 당연히 각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 각을 이등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합동일 수밖에 없고 수점 내리면 그럼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도 중3 때 원 쪽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기하학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을 이등분한다고 해서 이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보면 두 개의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우리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점 P를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P의 X좌표와 Y좌표를 쓴 다음에
이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 XY의 관계식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세야 되는데 그럼 이 XY를 여기다 XY에다 대입하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이 점을 여기다가 뭐 대입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약간 바꿔놓고 쓰겠습니다. 일단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그럼 두 개의 직선을 L과 M이라고 두고요. L, M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뒀습니다. 프라임 찍은 이유는 이 XY랑 구분하기 위해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P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L까지의 거리는 루트 얼마분의? 좀 빨리 해볼까요? 루트 5분의 여기다 뭘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X 프라임과 Y 프라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배의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M까지의 거리는 뭐분의? 루트 5분의 뭐가 되는 거야? 예. 대입을 하면 X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둘이 어떻다? 같아야 돼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5, 루트 5는 사라지고 둘이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2의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1이 X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빼기 1과 같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얘와 밑에 거는 부호를 바꿨을 때 부호가 다른 경우도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각각 풀어주면 될 겁니다. 자, 이쪽을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넘겨주면 X 프라임 마이너스 3Y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이 나오고요. 이쪽을 넘겨주면 3X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나오는데 구하는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X 마이너스 3Y는 0과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답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프라임을 붙여준 것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쓸 때 X에다가 X를 대입하는 게 좀 이상해서 프라임 찍어둔 거지. 그런데 결국은 요놈과 요놈의 관계식을 쓸 때는 보통 XY에 대한 관계식으로 쓸 테니까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고요. 실제로 이 두 개의 직선은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두 개의 직선입니다. 요놈과 요놈이 있을 때 하나는 뭐가 될 거고요. 요놈이 될 거고요. 하나는 뭐가 될 거고요. 요놈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 개념 강의를 마치고요. 정성은 항상 연습 문제가 중요하지.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그 연습 문제 풀이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